안녕하세요. 마지막 세션인데 많이 남아 계시네요. 예, 저는 한국 오라클에서 모던 애플리케이션 개발 쪽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제가 발표할 제목은 오늘 사용자의 경험, 유저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다 유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다 사용자고, 지금 웹이나 모바일 이런 시스템, 저희가 구축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모두 고객이고 사용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분들 입장에서 혹은 어떤 사이트를 경험하는 유저 입장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다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되게 쉽고 친숙하게 들을 수 있는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되게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쉽게 오라클 솔루션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 좀 눈으로 보면서, 데모로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가슴에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모 부분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모두 유저죠. 그리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유저로서 모바일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웹을 많이 썼죠. 그리고 홈쇼핑 이런 쇼핑을 즐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나 혹은 시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로 저희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메신저는 주로 국내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많이 쓰시겠지만 해외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친구랑 해외에 있는 친구 이런 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메시지 채널뿐만 아니라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메신저 채널 이런 것도 되게 친숙해요. 이것저것 그 채널을 옮겨 다니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터페이스가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앱을 옮겨 다닐 때는 저희가 그 앱을 익히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메신저 채널을 옮겨 다닐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러닝 커브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메신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희 알게 모르게 이것이 인스턴트 앱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도 인스턴트 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인스턴트 앱이라고 하는 용어로 부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계세요. 제가 뒤에서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경험도 이미 하고 계시고요. 집에 AI 스피커 한 대들 갖고 계신가요? 많이들 요즘에 갖고 계시더라고요. 노래도 틀어달라고 하고 동영상도 보여달라고 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저희 핸드폰에서 이미 시리랑 놀아보신 경험 있죠. 오케이 구글 한 번씩 다 불러보셨을 것이고 빅스비를 부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음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 것까지도 되게 친숙하게 와 닿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미지 인식 그다음에 자연어로 대화하기, 증강현실 오늘 많이 보여드렸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많이 겪고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중에 이게 다 표현하진 않아요. 일부분이죠. 여기 표현하는 게. 이런 것들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챗봇이에요. 쉽게 한국말로 하면 챗봇이고 영어로 얘기할 때 고급진 용어로 하면 Conversational AI라고 부릅니다. 대화형 AI. AI 마켓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대화형 AI 챗봇이 가장 먼저 활성화돼서 저희 시장에 저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다 아우르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저희 일상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즐거워지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 시장 중에서 컨버세이셔널 AI라고 하는 챗봇, 우리의 지금 실생활에 가장 먼저 와서 이미 실행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는 이런 AI 분야가 가장 빠르게 도입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 앞으로 2021년까지로 봤는데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기업의 50% 정도가 챗봇을 도입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부터 준비해서 빨리 가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뭐 챗봇뿐만 아니라 시각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를 도입한 기업의 매출이 껑충, 다른 경쟁사 대비 껑충 오를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컨버세이셔널 AI, 즉 대화예요. 저희는 사람이고 두 사람만 모여서 앞에 커피 한 잔만 딱 갖다 놓기 시작하면 저희는 입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챗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챗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그냥 90%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 챗을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누군가와 하는 게 챗이라고 하는, 채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게 과거 대비 지금 59%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것보다는 더 훨씬 메시지를 사용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늘 거예요. 실질적으로 더 저는 저 퍼센티지가 지금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더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는 그닥 관심 분야가 아니겠죠. 기업하고 개인이 대화하는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소비자이고 고객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기업과 고객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채널로 메시지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게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하고의 대화도 예측보다는 훨씬 더 많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 가끔 전화가 막 어느 회사로부터 오면 전화 받기 싫으시죠? 전화 받기 싫어요. 보통 이제 많이 거절하시고 스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메시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그만큼 기업하고의 대화에서도 메시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메시징이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메시징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체가 즉시성이 있어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은 즉시성이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은 즉시로 받을 수도 있지만 원할 때 받을 수도 있어요. 원할 때 응답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쌍방이 만족하는 쌍방이 만족하는 대화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 텍스트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막 이모티콘도 주고받고 막 감정도 표현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원한다면 미디어, 원한다면 뭐 이미지, 원한다면 첨부 파일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익스프레션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메시징을 제공하는 그 앱들이 플랫폼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대화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플랫폼 하에서 게임도 하고 그 플랫폼 하에서 결제도 하고 플랫폼 하에서 쇼핑도 하고 이것이 플랫폼화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 플랫폼 안에다가 자기의 비즈니스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징 플랫폼을 그냥 이용을 안 하고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 기업에, 우리 비즈니스에 이것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 경험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고요. 대고객뿐만 아니라 파트너 비즈니스에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개발해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래도 비용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객 서비스 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질 테니 이 대화형 AI를 제일 먼저 어디에 도입할까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 고객과의 접점에 가장 앞단에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놓일 것이고 많이들 생각하시길 뭐 콜센터 업무 뭐 이런 거에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나아가지 않더라도 고객과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뭐 홈페이지라든지 혹은 문의 혹은 뭐
그 소셜 미디어 이런 부분에다가 고객 서비스용 제일 그 접점 부분에 챗봇을 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챗봇을 도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는 고객이 기업에 어떤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대기 시간이 수분이잖아요. 저희 다 경험하셨죠. 수분에서 리서치에 의하면 한 분에서 초 단위로 대기 시간이 확 줄어들고 건당 문의에 대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4분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비용으로 환산을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실제로 저희 그 호주의 아델레이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대학교에 저희 오라클 챗봇을 도입을 했는데 그 대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대학 연말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이라고 하죠. 그 수능 같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면 학교로 이렇게 전화가 되게 많이 온대요. 내 점수 가지고 이 정도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혹은 이 과목 이 정도 점수면 뭐 커트라인 되나요? 뭐 이런 정도의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그런 대고객 질의응답에 챗봇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는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고 해요. 하나 이렇게 응대하려면 그것이 수초로 절감되는 수초 정도의 대기 시간만으로 그런 학생들의 문의사항을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밸류를 즉시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 대고객 서비스 용도인데 뭐 이런 고객 서비스 용도뿐만 아니라 먼저 챗봇이 능동적으로 고객한테 뭔가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도 봇을 구축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고객이 구매 패턴이 과거에 뭐 게임을 자주 구매하셨던 고객이다 라고 하면 고객한테 뭐 이런 게임이 있는데 한번 구매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고 먼저 대화를 툭 거실 수도 있겠죠. 혹은 기존에 또 뭔가 그 의류를 많이 구매하셨던 고객인데 그냥 일반 의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스타일에 맞는 의류가 도입이 됐다라고 이렇게 새로 그런 런칭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레커먼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 사람의 장바구니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계속 며칠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뭔가 이 상품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 라고 좀 능동적으로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도 봇을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파트너 비즈니스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파트너 관계에 있어서 뭔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오프라인화 시키지 않고 온라인화 시키면서 자동적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 조금 더 비즈니스가 직관적이고 가시적이고 빠르게 도입되는 형태가 될 수 있고요. 앞서의 블록체인 얘기도 있었잖아요. 주로 블록체인 이제 파트너 비즈니스에 많이 도입이 되는데 그 블록체인 앞단에다가 파트너 비즈니스 앞단에 인터페이스로 챗봇을 단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파트너 비즈니스의 인터페이스는 챗봇이고 뒷단은 블록체인으로 자동화돼서 돌아가는 이런 모델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용으로도 챗봇을 도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HR 관련된 업무라든가 하는 부분에 많이 도입을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오라클은 셀프 서비스로 유명한 회사예요. 딱 입사를 하시면 모든 걸 다 셀프 서비스를 막 해야 돼요. 직원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셀프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도 오라클에 뭐 10년 넘게 있었지만 가끔은 어떤 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찾아보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그냥 내가 문의하면 바로바로 답해주는 셀프 서비스 봇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편하겠죠? 예를 들면 휴가 신청 같은 거 굳이 시스템에 들어갈 필요 없고 휴가 신청해줘 하면 휴가를 딱 신청해준다 라고 하면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이런 셀프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가 영업 직원이다 라고 하면 나의 업무와 관련된 그런 오더도 봇이 해준다라고 하면 나의 업무의 많은 부분, 시간 소요되는 많은 부분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다양한 고객, 파트너, 직원 어떤 용도라도 봇을 만들기에 쉽게끔 해주는 챗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드를 조금만 하더라도 그냥 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좀만 하면 뭔가가 뚝딱 만들어줄 수 있는 챗봇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챗봇이라고 하면 저희가 흔히들 인터페이스 쪽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말하는 거 알아듣기만 하면 되지 뭐. 그 채널을 통해서 대답만 하면 되지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 챗봇이 잘 돌아가게끔 하려면 뒷단에서 비즈니스가 돌아야지만 챗봇이 그에 맞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나랑 이 봇이 그냥 스몰톡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심심하니까 얘랑 나랑 농담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요구하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나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뭔가 정보를 찾아다 주는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뒷단에 업무가 잘 연계돼서 돌아갈 수 있게끔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앞단 인터페이스는 챗봇이지만 뒷단에는 뭔가 업무가 돌아갈 수 있는 사스와 같은 이런 서비스가 존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냥 단순하게 휴가 신청해줘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군이 뭘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뒷단에 있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는 뭔가요? 이런 조금 비즈니스와 관련된 질문을 챗봇한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지금 올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부서는 어딘가, 부서에 대한 퍼포먼스 측정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직원과 관련해서 HR 교육 자료에 대한 부분을 찾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뭐 파이낸스와 관련해서 재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봇이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봇을 개발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뒷단에 붙는 애플리케이션 쪽 영역이 인터페이스인 챗봇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라클은 이런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런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어떡하라고, 어떻게 개발하라고 조금 애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데모를 보여드릴 거예요. 데모를 보시면 챗봇을 저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제 오늘 발표가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는 메신저 앱이거든요. 메신저 앱에다가 어떤 데모를 보여드릴 거냐면, 가상으로 렌트카 업체를 가상으로 하나 꾸며봤어요. 저는 이제 사용자고 보통 렌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웹사이트 들어가서 뭐 검색을 하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밀레니엄 세대다. 저는 이제 메신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면 그냥 그 회사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서 메시지로 어떤 차가 있나요? 렌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회사랑 거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용 방법을 알았어요. 그러면 원하는 차량을 검색해야겠죠? 원하는 차량을 검색해서 그 차를 바로 렌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색을 해봤더니 내가 원하는 차량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조건의 차량을 원한다라고 하는 맞춤 서비스 예약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 영업점에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영업점은 어딘가요?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대화를 하고 대화를 이 봇하고 종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를 이제 동영상으로 보시게 될 건데, 이걸 보시면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되어 있는 저 키워드를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시나리오만 쭉 보시면 저게 뭐지? 어떻게 개발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봇이 자연어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채널을 통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메신저 채널이랑 연결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채널이 원하는 그 포맷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시지 포맷에 대한 것을 가공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중간에
유저랑 커뮤니케이션을 대화형으로 계속 주고받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앱이 떴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도 데모로 보시게 될 텐데 그게 인스턴트 앱이에요. 오라클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지 기반으로 나의 위치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 안에서 비즈니스가 돌아가야 되니까 백엔드로 연결을 해서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걸 다 이해하시려면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거를 시나리오로 쭉 이해해서 따라오시고요. 아, 좌측 우측에 있는 6개의 저런 기능들을 통해서 지금 보는 이 간단한 동영상이 만들어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 가이드를 일단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연어로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지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차 종류가 되게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대화형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인스턴트 앱이라고 하는 게 즉시 올라왔다 내려가는 이런 인스턴트 앱이고요. 여기서 이제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차량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는 대화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유지가 되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인스턴트 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 다양한 레이아웃과 이런 더 많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인스턴트 앱을 대화 중간에 곳곳에 삽입해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챗봇이라고 하는 것을 구축할 수 있게끔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또 장기 렌트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다라고 하면 저 중간에 저런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기 보시는 이런 레이아웃들이 채널에 따라서 보이는 룩앤필을 다르게끔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 이런 다른 룩앤필을 제공하는 컴포넌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쉽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지금은 이제 그 원하는 나한테 딱 맞춤된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맞춤카 의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맞춤카 의뢰가 적수가 돼서 나중에 나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형태의 그런 것을 구축을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 영업점에 방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지점은 어디인지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하면 내 위치 정보,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내 위치 정보를 바로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의 모바일의 위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영업점의 정보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앱, 챗봇을 구축을 한 건데 이 챗봇을 구축하는 요 키워드 제가 잠깐 기억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저 키워드를 이렇게 좀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보면 이 안에는 채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었고요. 그 메신저 앱하고 연동하는 부분 그리고 대화가 유지가 되면서 맥락을 가지고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대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챗봇 하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자연어 처리 부분, 즉 이 부분이 AI 중에서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하나의 좀 그 분야인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 업무가 돌아가게끔 하는 내 커스텀 로직이 들어가거나 혹은 기존에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런 기존에 있는 서비스와 연동하는 이렇게 크게 4파트 정도로 챗봇의 주요 컴포넌트가 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자연어 처리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챗봇 그러면 일단 한글 지원 되나요? 자연어 처리 돼요? 이런 질문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들어봤어요. 물론 당연히 되고요. 이게 안 되면 이제 챗봇을 구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UI는 챗봇 UI인데 여기에 보시면 그 챗봇 안에 대화가 들어오면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는 자연어 처리는 그 가이디드예요. 딱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게끔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엔드 유저 발화가 들어오면 이것은 이런 의도이구나라고 하는 샘플 데이터를 이렇게 좀 넣어주고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된 데이터가 얼만큼의 정확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팅하는 UI가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학습을 시키고요.
지금 보시면 샘플 데이터가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안에서 가까운 지점이 어디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의도가 지점을 묻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의도로 파악되는 것을 여기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UI로 이제는 학습을 시키게끔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동영상으로 조금 요걸 이렇게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 학습된 데이터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저기 안에서 유사한 문장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한글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되게 중요하죠. 띄어쓰기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인지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글이 띄어쓰기 없이 이렇게 쪼르르 들어와도 바로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간혹 오타가 있다거나 이렇게 오타가 있다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이렇게 썼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다 알아듣고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예제에서는 뭐 알아듣지 못했다 혹은 알아듣는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제대로 그 엔드 유저 발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 이렇게 한 줄 한 줄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화를 쭉 추출해서 그걸 이런 CSV 형태로 만든 다음에 배치로 이렇게 벌크로 트레이닝 시키는 하실 수도 있고 트레이닝 된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술 교육을 시켰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대화가 들어올 때는 어떤 형태의 답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답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레이아웃을 가지고 어떤 포맷으로 메시지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화를 구축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들어있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인스턴트 앱, 텍스트나 혹은 이미지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엔드 유저한테 한꺼번에 정보를 받고 한꺼번에 정보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형태의 인스턴트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플레이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구축하기 쉽게 샘플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부분이 지금 그 대화를 구성하는 화면이고 방금 제가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부분을 추가를 했어요. 바로 옆에 테스트 창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여기 방금 대화를 내보낼 수 있는 커먼 리스폰스라고 하는 형태 메시지나 리스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낼 수 있는 커먼 리스폰스 형태를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바로 옆에서 방금 앞서 보여서 데모에서 활용했던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고는 페이스북에서는 지네릭 레이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거나 혹은 이런 리스트 형태의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것을 쉽게 구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화까지 다 만들었으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창구, 즉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채널을 연결하는 것은 구축이 아니에요. 그냥 컨피규레이션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공되는 채널을 연결하는 과정만 하시면 비즈니스 로직, 다이얼로그는 하나인데 채널을 페이스북으로 확장한다거나 혹은 웹 채널로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모바일 앱으로 확장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확장적으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데모는 페이스북을 연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여기서 이제 메뉴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시고 바로 페이스북의 디벨롭먼트에 가시면 페이지에 이렇게 시크릿 토큰이 있고요. 그걸 가져다가 집어넣으시고 앱의 시크릿 키를 가져다가 저희 채널 연동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정보만 딱 놓고 채널을 이네이블 하시면 바로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됩니다. 뭐 구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컨피규레이션 하는 정도고 이렇게 되면 바로 페이스북에 가서 이렇게 앞서 만들었던 대화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보여지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금 보여드릴 데모는 방금 페이스북에다 연동했잖아요. 비즈니스 로직 하나도 안 바꿨어요. 그냥 바로 웹페이지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웹 채널을 연동하는 건데, 앞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데모는 똑같은데 그것을 웹 채널에다가 붙이는 형태고, 그래서 웹페이지에 가시면 보통 이제 팝업 딱 띄워서 이제는 그 대화, 그 메신저 창이 뜨면 저기 대화할 수 있는 유형이 있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전혀 코드 수정 없이 그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게 되면 봇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죠. 그리고 엔드 유저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 이력을 계속 남겨요. 남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대로 답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남고, 그러면 이제 이거 관리자가 제대로 답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면 여기에 인텐트에 대한 컨피던스가 지금 저희는 한 80% 이상의 컨피던스일 때만 대답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봇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그 이하의 컨피던스는 봇이 잘 이해 못했다라고 해서 대답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안 했거나 아니면 전 잘 몰라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고객의 질문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면 이 중에서는 내가 대답해야 되는 질문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바로바로 온디맨드로 트레이닝을 하고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온디맨드로 적용해서 계속 봇이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걸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웹채널 연동하는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니까 계속 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웹 채널에서도 전혀 코드 수정 없이 컨피그레이션만 가지고 똑같은 비즈니스 로직 챗봇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은 앞서 설명드렸던 봇을 조금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인텐트에 대한 컨피던스 레이트이 좀 낮은 바라들에 대한 질문을 하고,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 질문은 조금 내가 다음에도 쓸 수 있도록 이걸 이용해서 트레이닝 시켜야지 라고 한다면 애드 샘플 하시고 바로 이게 이제 트레이닝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텐트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요 UI에서 바로 봇을 트레이닝 시키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그 부분이 바로 인지돼서 다음번 고객이 저런 질문, 유사한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좀 유사한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게끔 되는 조금 더 똑똑해진 봇이 되게끔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부분 얘기 드리려고 하고요. 엑셀런이라고 하는 미국 전력회사이고 이 전력회사에서도 대고객 서비스용 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정전이 있는지 혹은 나의 전기료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봇이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대고객 서비스 봇을 만들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채널을 뒷단에 비즈니스 로직은 똑같고 앞단에 다양한 6개의 채널을 붙여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레퍼런스로 뽑은 고객사 3개는 다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가시면 이 봇을 이용하는 동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엑셀런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로 지금 정전이 난 곳이 어디예요? 혹은 나의 이번 달 요금은 얼마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레퍼런스는 하이네켄에서 어번 폴로라고 하는 그 옵사이드
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14,000명 정도가 챗봇을 이용해서 이벤트 정보에 대해서 얻고 그 옵사이트로 일어나는 그 행사장의 위치 정보라든지 아니면 다음 스케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봇을 운영을 최초로 뉴질랜드 행사에 도입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저 페이스북 링크에 가시면 계속적으로 요 봇과 대화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퍼런스는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나왔던 레퍼런스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그런 업체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그 가짓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고객의 뭔가 데모 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AS 서비스 기사 방문 요청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그 웹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웹 채널처럼 이런 챗봇이 홈페이지 밑에 이렇게 달려 있어서 이걸 이렇게 딱 팝업시키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 챗봇의 이름은 프레디고요. 이 프레디가 대답을 해서 언제 방문을 하면 좋은지 어떤 데모를 보고 싶은지 이런 부분의 대고객 서비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오라클 챗봇을 가지고 그 자연어 처리를 지원하는 AI를 가지고 똑똑한 한글 처리가 되는 봇을 쉽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챗봇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연동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고객이 원할 때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봇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거, 대화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업무와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쉽게 연동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데모는 좀 원활하진 않았지만 보시고 나서 아 정말 쉽게 개발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제 세션이 성공적이다 라고 제가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쉽게 이것이 가능한 봇을 오라클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